지금부터는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들며 예측 불가능한 서사와 반짝이는 캐릭터, 보는 이들을 작품 속으로 빨려들게 만드는 인상 깊은 대사를 선보여왔던 정석영 작가님을 무대 위로 모시고 북극성의 출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북극성의 시나리오를 맡은 정석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북극성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작은 저의 전작 드라마 김희원 감독님 함께 하시고 또 한명인 감독님께서 참여해주신 작은 아씨들이라는 드라마가 끝난 다음 주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작은 아씨들이라는 작품 무척 좋아했거든요. 특히 제작진들이 놀라웠습니다. 제가 어떤 대본을 드려도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어진 시간 내에 좋은 퀄리티의 작품을 만드시는 분들, 꼭 슈퍼카에 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작품을 써보고 싶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제작진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작품, 또 우리 감독님이 어떤 분이고 또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써보자. 기왕 좋은 차에 탔는데 운동화 신고 오솔길 걷는 것 같은 작품 말고 최고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트랙을 깔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 여쭤봤습니다. 감독님은 어떤 작품을 하고 싶으세요? 김미영 감독님은 언제나 파워풀한 여성이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또 그런 여성이 어떤 멜로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도 하셨고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전 솔직히 좀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좀 파워도 자신이 없었고 멜로도 좀 안 되는 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제가 먼저 어떤 작품 하고 싶냐고 물어봤는데 한번 시도는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방탈출 게임이라고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진짜로 시나리오를 쓰는 건 아니고 파워풀한 여성의 멜로 이야기를 쓰지 않으면 이 방을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하나씩 설정을 해봤어요. 이 여성을 정치인으로 설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인이 테러 위협을 받는 거죠. 테러 위협을 받으니까 지켜주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고, 이 지켜주는 사람이 무척 잘생겼다. 이런 식으로 한 줄 한 줄 써나가다 보니 어느새 시놉시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시놉시스를 쓰는 동안 저는 이 북극성이라는 이야기의 잠재력을 느꼈습니다. 여성 정치인이 받는 테러 위협이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 국제적인 음모로 해보자. 그러고 보니 현재 전 세계의 거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는 첩보물을 펼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었네요. 그래서 저는 이 가능성을 최대한 크게 펼쳐보고 싶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발전시켜온 전통적인 첩보물이라기보다는 한국적인 장르물로 발전시켜보고 싶었고요. 또 구시대적인 이데올로기 대결을 다루는 작품이 아닌 이 지역에서 펼쳐지는 가장 동시대적인 문제를 다루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했습니다. 그렇게 한부 한부 뒤로 나아가는 법 없이 앞으로 전진하게 하자라고 쓰다 보니 북극성은 놀라울 정도로 큰 이야기로 쓰여졌습니다. 얼마나 크냐면 지금 디즈니 캐롤 챗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시리즈도 어쩌면 마블 시리즈처럼 큰 작품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멜로는요 좀 어려웠습니다. 첩보물은 자료조사도 할 수 있고 또 장르물 문법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었지만 멜로는 정말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저희 주인공 두 사람을 가장 멀리 위치하게 해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과 한국의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정치인이고, 또 한 사람은 지구상에서 가장 배고프고 험한 곳에서 출발해서 생존하기 위해 여기까지 온 용병. 이 두 사람을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게 해서 뜻밖의 방식으로 서로를 알아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당신과 나는 세상에서 제일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런데도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은 함께 많은 장애물을 넘고 서로를 지켜주고 상대방에게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결국 하나의 사랑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북극성은 커다란 스케일을 가진 국제적인 첩보물이자 인생의 한가운데서 뜻밖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두 남녀의 내밀한 이야기로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저희 제작진은 때로는 슈퍼카처럼 거침없이 질주하고 때로는 좁은 숲속길을 천천히 걷듯이 섬세하게 이 이야기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 두 분 감독님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김미영 감독님, 허명행 감독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중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북극성 연출 맡은 김기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동 연출 맡은 허명희입니다. 네, 앞서 정석영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북극성은 어떤 이야기가 하고 싶은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서사가 인물이 인생을 걸고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번에는 작가님하고 한번 작정하고 이 이야기를 아주 대중적으로 풀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무대가 또 무대이다 보니 인물들 간에 두 주인공의 멜로 텐션이 굉장히 강화가 많이 되게 됐고요. 이 부분을 작가님께서 쌓아 올리신 서사 위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효과가 굉장히 증폭될 수 있게끔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더불어서 원래는 처음에는 사실 작품을 이렇게 사이즈가 큰 대작에 집중해서 만들진 않았었는데요. 앞서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살을 저희가 붙여나가고 아이디어를 붙여나가다 보니까 이야기의 규모감이 굉장히 커지게 됐고, 그에 걸맞는 아주 정교하고 큰 액션 씬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작업하던 방식이 아닌 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싶었고, 그런 면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 옆에 계신 허명행 감독님께 공동 연출을 제안드리게 됐습니다. 네, 제가 김효 감독님께 그 연출 제안을 받고 사실 여러 작품 제가 감독님이랑 같이 작업을 하면서 감독님이 대본에 있는 그 텍스트보다 영상으로 만드시는 그 이야기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안을 감사히 받아들이면서 제가 좀 고민했던 부분은 감독님의 연출력과 또 북극성이라는 어떤 이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저한테 공연 연출을 맡기시고 어떤 시너지를 더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제가 평소에 같이 영화 작업을 같이 했던 스태프들을 좀 제가 이제 굉장히 한국에서 되게 내노라한 그 스태프들을 많이 감독님께 소개시켜드리고 같이 작업할 수 있으면 감독님의 연출에 대한 시너지 효과와 또 북극성의 또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좀 확신했었기 때문에 이무개 촬영 감독님, 그리고 김지용 촬영 감독님, 김명서 촬영 감독님, 그리고 김병환 미술 감독님, 홍정호 슈퍼바이저님께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작품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북극성은 드라마 안에서 끊임없이 액션이 발생하고 또 그 액션에서 다시 이야기가 생겨나오는 순환적인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촬영을 준비할 때 인물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또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 또 액션과
이야기가 좀 같이 더 풍성하게 흘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허명희 감독님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저희 그 스태프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요. 그러면서 제일 집중한 한 가지는 이 이야기가 가져야만 하는 사실성에서 좀 멀어지지 말자 하는 목표가 있었고요. 시청자분들께서 진짜 나와 가까이에 있는 이야기처럼 느끼실 수 있게 그 진실된 바탕에서 시작하자. 촬영 감독님, 조명 감독님, 이하 모든 스태프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마치 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작품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특히 1부에 그 두 주인공 문주와 산호가 처음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 대성당 시퀀스가 있는데요. 이 시퀀스는 사실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아름다운 것, 미적인 부분 놓칠 수 없었기 때문에 둘 다 담아내기 위해서 잠시 후에 모실 저희 미술 감독님과 그 다음에 VFX 슈퍼바이저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덕분에 제가 목표로 했던 비주얼이 거의 저는 너무 만족할 정도로 완벽하게 구현이 되어서 이 부분은 이따가 또 두 분을 모시고 함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북극성의 액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실성이라는 것에 그 리얼리티와 또 한 가지 갖고 갈 수 있는 게 멋을 또 추가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숙제였고요. 산호라는 그 캐릭터가 어떤 액션을 펼쳤을 때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한 장면을 보시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짧게 보셨는데요. 이렇게 산호라는 미스테리한 인물이 그 다수의 수를 이제 순식간에 제압하는 액션인데, 이 리얼리티라고 해서 이게 실제로 이것을 뭐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느냐에 없느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산호라는 이 드라마에 나오는 캐릭터가 이러한 액션을 펼쳤을 때 보시는 분들이 산호라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물론 현실에서 불가능하겠지만 그런 어떤 리얼함을 전달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산호는 어떤 뭐 복싱이나 뭐 유도나 특정한 어떤 훈련을 해서 그것의 컨셉을 갖고 액션을 보여주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무수한 작전에 뛰어들고 거기서 생존에 살아남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신체 능력과 이런 훈련된 상황으로 다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얼리티를 배경으로 해서 또 배우가 갖고 있는 신체 능력과 액션 능력을 또 제가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작품을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살려서 멋을 좀 추가한 그런 리얼리티 액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북극성은 많은 이제 장르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뭐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미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뭐 틀에 박힌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두 주인공 문주, 산호 두 사람이 서로 의심하고 경계하고 또 이끌리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또 다시 찾기도 하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 멜로의 서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께서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같이 가슴으로 느끼시면서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 공간들, 그 다음에 지금 이 우리를 둘러싼 이야기들,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있는 이곳이 어딘가, 나는 누굴까, 뭐 이런 질문들도 드라마를 통해서 한번 서로 던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만들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고 숙제가 많은 작품이었습니다. 잘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많은 스태프분들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저희 이모기 촬영 감독님, 이성환 조명 감독님 이하 너무나 훌륭한 스태프들,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또 달파란 음악 감독님, 정재일 음악 감독님 같은 너무나 훌륭한 또 김창주 편집 감독님까지 영화와 드라마 시리즈에서
정말 눈에 띄는 퍼포먼스 그리고 너무 훌륭한 퍼포먼스 보여주신 스태프분들이 계셨기에 제가 이렇게 목표로 하는 바들을 마지막까지 추구를 해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말 그 최고의 스태프과 배우분들이 헌신과 노력으로 북극성은 다채로운 장르의 매력과 풍성한 볼거리를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치열했던 촬영 현장을 보시면 저희 이야기가 훨씬 더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우들이 말씀하시는 북극성의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리즈 북극성이 완성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북극성의 주역들이시죠. 멋진 스피치를 들려주신 정석영 작가님, 김희영 감독님, 허명현 감독님, 그리고 김병한 미술감독님, 홍정호 VFX 슈퍼바이저님을 모시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정석영 작가님부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바쁘실 텐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시나리오를 맡은 정석영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출 맡은 김희원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동 연출 맡은 허명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북극성에서 미술 감독을 맡은 김병환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텍스터스의 VFX 슈퍼바이저 홍정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5분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프로덕션 디자인과 VFX 그리고 음악까지 북극성의 거대한 서사를 화면으로 옮기기까지 과정과 제작진들의 고민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어떤 이야기까지 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 미술감독님,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나인퍼즐, 수리남 그리고 영화 백두산 등 정말 많은 작품의 미술을 창조하셨는데요. 북극성에도 참여하시게 된 소감과 이 전반적인 프로덕션 디자인 과정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북극성이라는 작품은 어느 하나의 장르를 규정하기가 힘든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시나리오를 읽고 어떻게 전개될지 저도 너무 궁금하고 이게 저희가 프로덕션 촬영을 하면서도 계속 살아있는 생물처럼 진화하고 달라지는 것들이 느껴져서 너무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정말 그 공간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얼마나 또 많은 공간들이 또 등장을 하고 또 어떤 미술들이 또 채워졌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작품은 제가 참여했던 작품들 중에서 모든 커리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공간들이 나왔던 작품인데요. 약 200여 개의 공간들이 나와서 보통은 이제 작품 하나에 100개의 공간이 많이 나오는 건데 정말 많은 공간들이 나왔고 도시도 국가로 따지면은 약 13개 정도의 국가 설정들이 있었고 그만큼 다채로운 그림들이 등장해서 저 또한 도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 200개가 넘는 공간을 하나하나 그렇게 꼼꼼하게 채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셨을 텐데 작가님과 또 감독님께 어떤 또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또 주안점을 두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감독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너무 일상적이어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일상적인 공간 외에 좀 특별한 공간들도 많이 나와서 그 사이에서 밸런스를 맞추는 데 주안점을 뒀고요. 보는 시청자들 분들로 하여금 재미도 느끼고 또 새로운 것도 보면서 또 일상적인 공간에서 다른 모습들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또 이 일상과 어떻게 보면 장르적인 밸런스들을 맞춰 나가는 데 있어서 미술이 만들어낸 것들이 굉장히 큰 작품이라는 생각도 저도 듭니다. 또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준 작업, VFX 작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홍경호 VFX 슈퍼바이저님은 신과 함께 기생충, 백두산, 외계인, 비상선언 정말 굵직굵직한 한국 영화의 모든 VFX 작업에 참여를 하셨는데요. 이번 북극성에 참여하시게 된 소감과 어떠한 또 VFX 작업 과정을 거치셨는지에 대해서 또 짧게 소개를 부탁드려볼까요? 네, 저는 첩보, 액션, 멜로라는 장르가 모든 VFX 이슈가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 작품에 끌리게 되었고, 그리고 정서영 작가님과 김희영 감독님의 전작을 살펴보면 영상의 디테일이 느껴져서 감독님과 꼭 같이 작품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리고 허메인 감독님, 이모개 촬영 감독님, 김병환 기술 감독님과 함께 작품을 하게 돼서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VFX 공정 자체는 초반에 감독님과 대략적인 방향성을 잡고 나중에 프리프로덕션 과정에서 키스텝들과 좀 더 디테일하게 컨셉을 정했었고요. 예를 들면 드라마의 톤 앤 매너와 뭐 계절감 같은 부분들을 설정을 잡고 후반 작업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김효은 감독님께서 되게 사실적인 부분 그리고 미적인 부분 그 멋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또 허명 감독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다 같이 고민하고 노력한 장면으로서 사실 일부 성당 시퀀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럼 다 같이 이 장면을 잠시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이 성당 시퀀스는 성당 건축에 그리고 미술 세팅이 또 이렇게 안겨주는 웅장함과 신비로움이 있으면서 작품의 또 다른 미장센인 문주와 산호 두 사람이 함께 있고 서로를 또 마주하기까지 되기에 그 긴장감으로 가득한 그런 장면입니다. 김효 감독님, 이 장면을 준비하셨을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점에 두고 준비를 하셨나요? 일단 이 씬을 실제로 찍을 수 있는 성당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제일 얘기를 많이 한 지점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미주 감독님하고 제일 많이 얘기한 부분은 이제 이 공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필요한 장면, 아까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제 주연 배우 두 분이 이제 주인공들이 처음 만나는 장면인데 거기에서 안겨주는 그 약간 아슬한 멜로디의 무드도 있어야 되면서 또 이 바로 뒤에 이제 좀 뒤에 이제 잘린 화면들은 이제 어마어마한 막 장면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되게 사실적인 분위기도 나야 되고, 이게 성당이 아무래도 이제 성스러운 분위기를 너무 내려고 그러다 보면 약간 저런 데가 한국에 있지 않을 것 같은데 하는 약간 좀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어서 미술 감독님께서 이제 그 부분을 엄청 그 사실적인 거에 기반을 하면서도 좀 아름다운 레퍼런스를 찾아서 이제 거기에 이제 감독님 상상력을 엄청 많이 덧대셨고, 실제로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다 하나하나 작업하시고 안에 있는 조각들이나 뭐 촛대 하나까지도 정말 아름답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의자까지도 너무 예뻐서 작가님하고 저하고 성당 의자 가져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는 이제 홍정호 슈퍼바이저님께서 이제 저희가 미처 만들지 못한 부분들에 이제 또 플러스 알파를 얹으셨어야 됐기 때문에 그건 역시 저희가 미술 스타트 할 때 고민했던 것들이 계속 연장이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실제 촬영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우들이 가장 돋보여야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큰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목표를 다 달성을 하고자 이제 촬영 주관 감독님 또 허명현 감독님하고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서 그 북극성의 컨셉 아트와 실제 세트로 제작된 스틸 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김병환 감독님 사실성과 그리고 이 미학적인 관점 안에서 뭐 아주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김희영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처음에 이 공간을 디자인할 때는 저희가 나오는 이 작품 속의 장면들을 다 촬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을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에 이제 세트로 만들기로 결정을 했고요. 제작팀하고 디즈니 플러스 다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 공간이 저희가 성당에서만 벌어지는 작품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다가 한도 끝도 없이 예산을 다 쏟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프리프로덕션 때 슈퍼바이저님하고 많이 고민을 했었고, 저희가 세트 디자인을 할 때부터
만들기 전부터 어디까지를 CG로 할지, 어느 정도를 CG로 연장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지 이런 것들을 슈퍼바이저님이랑 계속 논의를 해서 시공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저희가 다 만들었을 때 그 후반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자연스럽게 채워주셨던 것 같아요. 정선영 작가님, 이렇게 완성된 세트를, 성당 세트를 보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드셨을지가 되게 궁금한데요. 공간을 보고 더 추가된 장면이 있었다면서요? 저는 일단 성당에 촬영 며칠 전에야 가서 성당을 보게 됐는데요. 놀라움과 당혹을 넘어서서 솔직히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장면이 거의 한두 씬인데 이렇게 큰 성당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 관련된 결정을 한 분들 한 번 한 번 만나서 여쭤봤어요. 여기 어떤 음모나 협박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도대체 일이 왜 이렇게 됐을까 궁금해서 PD님, 민주 감독님, 소풍 감독님 한 분 한 분 뵙고 누가 이렇게 하도록 했냐라고 누가 여쭤봤거든요. 촬영. 미술 감독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트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면서 작가님이 이렇게 쓰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곳이 성당, 아주 커다란 대성당이었는데 뭔가 하늘에서 뭔가 내려오는 걸 느꼈어요. 저희 드라마 작업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한 가지 일을 하는데 이거는 마치 커다란 집을 짓는 것 같지만 거기 믿음이 없으면 사실 무너지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이 대성당을 만드는 과정이 꼭 드라마 만드는 과정과도 같고 거기에 제가 믿음을 들였어야 되는데 이 넓은 공간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성당을 2주 뒤면 사라질 이 성당을 되게 의미 있게 만들고 싶었고 그 자리에서 제가 정말로 여기서 더 찍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씬을 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다음날 제가 보내드렸죠. 그때 맞아요. 7부 정도 쓸 때였는데 거기서 엔딩 장면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저 결말을 몰랐거든요. 모르지만 아무튼 여기서 그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서 엔딩 장면을 썼는데 결말을 모르는 채로 그 장면이 저를 끝까지 이끌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태프들, 저는 그래서 그 장면을 생각하면 제가 쓴 장면이 아니고 미술 감독님, 여러 스태프들이 저를 그렇게 쓰도록 만들어줬다는 생각이 들고 그곳에 앉아서 촬영하는 동안 이제 거기 지붕이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음악이 들리고 배우들이 연기를 시작하면 지붕이 생기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CG로 완성된 지붕이 무척 아름다웠지만 정말 눈에 지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대성당 장면과 또 거기서 있었던 일은 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믿음을 받고 엔딩을 선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결론에 이르게 됐는데요. 김병 감독님 아까 전에도 뭐 많은 공간들이 등장할 거다라는 예고를 좀 하셨는데 이 외에도 북극성만의 특별한 공간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스포일러가 될까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이제 보이시는 공간은 지하교회 성당 밑에 있는 지하 공간들이고요. 카타콤이라고 유럽 중세 시대 때 주로 종교적 목적으로 특히 매장을 위해 사용된 인공적인 지하 통로를 우리나라 초기 카톨릭 박해를 피해서 지낼 수 있는 공간을 2차 세계대전 이전이나 조선시대 말에 성당을 만들 때 그 성당 만들기 전부터 있었던 공간이라고 설정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공간들 너무 실감나면서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본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었었던 공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홍성우 슈퍼바이저님께도 성당 시퀀스에 대해서 또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우선 슈퍼바이저님께서 또 준비한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보고 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이제 한눈에 알겠네요. 뚜껑과 이 어떤 유무를. 홍정 슈퍼바이저님, 성당 장면에서의 그 이 북극성, 굉장히 북극성의 이 성당 장면은 굉장히 또 중요한 장면으로 결국은 엔딩까지 만들어지는데 VFX 작업에서는 어떤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거치게 됐나요? 일단은 미술 감독님과 감독님이 설정한 디자인을 저희가 받아서 외부 장면은 거의 다 CG로 만들었고
외부 장면은 이제 실제로 제작하지 못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면서 더 연장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북극성의 VFX 작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더 공들여서 작업을 했고 또 자랑할 만하다 하는 그런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 있는지 김영원 미술관님과 함께 또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살짝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홍 감독님. 네네.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 스포인지를 잘 몰라서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면 저희 뭐 초반 장면인데요. 문주가 조깅하는 장면이 있는데 나중에 산 정상에 올라가서 서울 도심을 바라다보는 그런 배경의 장면들을 시퀀스를 좀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산호라는 인물의 과거 용병 시절 때 해외에서 열심히 싸우고 막 다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의 배경들을 위주로 좀 작업을 했습니다. 감독님들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 VFX 작업이라는 것은 연출가에게 상상력의 그 범주를 넓혀주는 그런 아주 축복 같은 작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VFX 작업을 염두에 두고 촬영하셨던 장면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한 장면만 골라주신다면 어떤 장면을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어떤 장면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한 48가지 정도 있는데 이게 다 스포일러여가지고 말씀을 못 드려서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이제 그냥 그 총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작품을 다 보시고 나면 아마 물의 이미지가 되게 많이 떠오르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 작품이 바다 위, 바다 아래를 들여다보는 시퀀스가 굉장히 많은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물을 CG로 구현하는 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잖아요. 특히나 이제 드라마는 영화에 비해서도 샷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슈퍼바이저님께서 항상 많이 고통받으시고 한숨을 쉬셨는데 어쩔 수 없이 아니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물의 표현들이 어떤 때는 되게 판타스틱하고 어떤 때는 아주 사실적이고 되게 기쁠 것 같고 무서울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름답고 막 이런 감수성들이 들어가 있는 VFX였거든요. 쭉 보고 나니까 저는 이제 후반작업 다 끝내고 나니까 이 바다의 이미지, 물의 이미지 굉장히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을 끝까지 봐주시면은 저희 그 CG팀이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잘 고생했구나 이렇게 좀 알아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그러면 감성적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그러면 저희가 작업할 때 사실 로케이션 현장도 그렇고 뭐 안전에 대한 것도 그렇고 해서 폭파씬이 저희가 좀 굉장히 많아요. 폭파씬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 나중에 공개되면 보실 수 있는 그 폭파의 규모는 저희가 실제로 할 수는 없는 작업이어서 소규모의 폭발을 하고 거기서 이제 CG로 매대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리얼하게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 어느 정도까지 했고 나중에 비포 애프터를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놀라울 정도로 저희가 소규모로 하고 또 좀 대규모로 이렇게 터뜨리고 이런 것도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뭔가 도심과 그리고 성당 같은 건물 그리고 자연, 물 같은 자연 그리고 폭파 장면까지 지금까지 아마 예고편에서 보신 것 그 이상의 장면들이 계속 펼쳐질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이렇게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섬세한 작업을 통해서 한 땀 한 땀 만든 씬들이 완성이 되고 하나의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과정이 저는 매번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느껴지고 또 이 안에서 음악의 역할도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품에는 무빙, 탈주, 그리고 킹덤 시즌2의 달파란 음악 감독님과 기생충, 오징어 게임, 그리고 미키 세븐틴의 정재일 음악 감독님이 북극성에서 드디어 만나서 음악 감독을 함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지는 못하게 됐지만 두 음악 감독님의 작업 과정에 대해서 인터뷰 영상을 먼저 보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정재일 감독님 말씀대로 정말 다른 특징을 가진 두 감독님 이렇게 만나게 한 감독님, 달파란 감독님, 정재일 음악 감독님과 작업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죽어도 여한이 진짜 여한이 없죠. 이게 이제 너무 사실 한 작품에서 한 분 모시기도 힘든 감독님이신데 이제 두 감독님 워낙 오래되셨고 막역한 사이셔가지고 제가 참 진짜 운이 좋게 감독님들 모시고 할 수 있게 됐었는데 거의 이게 정말 너무 설레는
큰 마음으로 늘 음악 감독님들하고 스파팅도 하고 음악을 들어가고, 그리고 감독님 두 분이 이제 스타일이 다르면서도 같으실 때가 있고, 또 같은 곳을 바라보시면 전혀 다른 음악이 나오실 때도 있고 이런데, 그런 데뷔들을 그게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큰 그 협업, 하나의 큰 잼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 자체가 너무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그리고 감독님 뭐 오케스트라 녹음하실 때 같이 이제 아까 화상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새벽마다 들어가서 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달파람 감독님께서 엔딩 음악 들려주셨을 때, 뭐 이런 정재일 감독님이 또 그 문주와 한호의 테마 만들어서 들려주셨을 때 막 이런 기쁨들이 매 순간 너무 기뻤어가지고, 사실 TV로 나가다 보니까 TV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좀 아쉽긴 해요. 좀 큰 사운드로 들으시면 너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공동주택 계시면 크게 못 보시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여건이 조금 볼륨 조금 더 올리고 들으실 수 있는 분들 계시면 꼭 한 번 더 그렇게 음악 많이 들어주셨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꼭 네, 장착하시고 추천드립니다. 들으셔도 네, 네. 괜찮은 생각이 드네요. 정말 말씀 듣고 또 저희 인터뷰까지 본 대로 각 분야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마스터들을 다 함께 모아서 가장 강도 높은 작업을 통해서 이 작품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북극성의 명장면들과 어우러질 음악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 뭐 장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는 북극성의 공개를 기다리는 전 세계 시청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디즈니 플러스 소셜 채널을 통해서 북극성과 제작진분들에 대한 글로벌 시청자들의 사전 질문을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시청자분께서 정석영 작가님과 김희영 감독님께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북극성을 구상하시면서 상상했던 캐릭터들을 배우들이 연기로 숨결을 불어 넣어줬을 때 처음에 상상했던 그림에 부합했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 시작했을 때부터 전지현 씨가 문주였고, 문주 다른 배우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문주라는 캐릭터가 되게 외롭고 차가운 곳에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지연 씨가 이렇게 캐릭터를 해석하고 또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연 씨 같은 따뜻한 사람이 우리 캐릭터를 맡아줘서, 외로운 캐릭터를 맡아줘서 너무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고마운 순간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산호 캐릭터의 강동원 씨를 캐스팅했을 때 솔직히 로또 맞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살면서 이런 행운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산호라는 캐릭터 굉장히 어려운 캐릭터입니다. 연기하기. 그리고 굉장히 배우로서도 도전일 수 있는데, 정말 산호라는 캐릭터가 가진 차가움과 따뜻함, 또 어른이면서 동시에 소년 같은 면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로또를 맞으신 김희영 감독님. 두 배우에 대한 극찬은 이미 뭐 작가님하고 저 너무 같은 마음이어서 그렇고요. 이제 두 분 외에도 작품에 아주 이제 아까 보신 우리 존조 배우 비롯해서 정말 걸출한 또 미국 배우분들 나와주시고, 또 한편 한국에 또 너무 제가 같이 일하고 싶었던 배우분들이 또 보시다 보면 카메오 이렇게 특별 출연 이런 분들 나오시는 거 하고 놀라실 분들이 또 몇 분 계시는데, 또 우리 이제 같이 나오셨던 아까 소개됐던 뭐 김은숙 선생님, 이미숙 선배님 이야 또 많은 배우분들, 최종원 선생님도 계시고, 아무래도 OTT는 그 회차가 적고 시리즈물 러닝타임 자체도 좀 전체적으로 짧다 보니까 나오시는 씬들도 되게 집약적이고 한 씬 한 대사의 무게들이 굉장히 좀 무거우신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항상 저보다 더 치열하게 연구해 오신 분들과 촬영을 한다는 게 참 너무 행복했고요. 보시면서 이 배우들의 또 새로운 다른 얼굴을 보았다라고 느끼시면 더 바랄 게 없거든요. 근데 아마 그러실 수 있지 않을까? 그냥 혼자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허면 감독님, 이 전지현, 강동원 이 두 배우가 어떤 액션을 또 펼쳐 보일까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데요. 두 분의 액션 비중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궁금한데요. 비중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산호 캐릭터를 맡은 강동원 배우가 훨씬 월등히 많고
저 문주 캐릭터 이제 시리즈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주 캐릭터가 마냥 그냥 여성적인 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사건과 상황 속에서 이렇게 용기 있게 나서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게 액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과감하게 펼치는 동작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전지현 배우의 진짜 너무 성실하게 너무 과감하게 잘 해주셨고 또 산호의 액션은 당연히 이제 산호 액션이 시퀀스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이 전 시리즈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 문주를 지키기 위한 액션을 펼치는 산호의 모습이어서 그런 것들이 둘이 이제 당연히 이제 산호가 문주랑 같이 있을 때 그 투샷의 그 장면만으로도 사실 무슨 큰 액션을 하지 않아도 둘이 압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와 서사의 기본 아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액션을 여러분들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김병완 미술감독님, 홍정호 VFX 슈퍼바이저님께 작업한 장면 중에서 가장 잘 나왔다 하는 생각이 드는 장면은 몇 부의 어떤 장면인가요? 기대하면서 봐도 좋다 하는 장면이 있다면?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꼭 저희 미술팀이 작업을 많이 공이 들어간 그런 장소가 아니어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폭풍우처럼 지나가는 씬이 끝나고 나서 이 배우만 고독하게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뭐 갈대밭 장면이나 아니면 러닝 하다가 보여지는 문주의 뒷모습이나 이런 거를 그냥 배경과 인물만 딱 뒷모습이나 옆모습을 이무개 촬영 감독님하고 이성환 조명 감독님이 딱 미니멀하게 잡은 장면들이 너무 좋은 장면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런 장면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또 다시 보고 싶습니다. 뭔가 미술이 개입할 틈이 없는 그러나 그 자체로 미장센인 배우들에 대한 장면을 말씀해 주셨네요. 네, 저는 아까 초반에 김병완 미술 감독님이 한 장소가 한 200여 곳의 장소를 설정을 했다고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들어가는 장면들이 저는 다 좋긴 했는데 그걸 다 일일이 말씀드리거나 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성당 시퀀스가 제일 괜찮았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 200여 곳이 9개 에피소드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좀 펼쳐질지 그 상상 그 이상일 것 같습니다. 정성규 작가님, 이런 질문이 왔어요. 첩보와 멜로를 어떻게 결합해서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대본을 쓰시면서 이건 내가 봐도 잘 썼는데? 라고 혹은 집필 후에 만족하셨다거나 좀 뿌듯했던 장면이 있으셨나요? 첩보와 멜로를 각각 하나씩 쓰면 좀 힘든데 이게 결합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랑 중에서도 일상적인 사랑도 있지만 전쟁 속에서 피어나는 삶과 죽음에 오가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 문학들? 그런 것들 많이 다시 읽어보려고 했었고요. 저는 좋아하는 장면 사실 되게 많은데 5, 6, 7부 엔딩 좋아하고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좋아하는 장면 다르지만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전체 엔딩 장면이 저뿐만 아니라 또 모든 배우들과 감독님, 스태프들과 함께 완성한 장면인 것 같아서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고 가끔씩 이렇게 대사 제가 해볼 때 있어요. 엔딩 장면 대사. 각각의 엔딩 장면요? 아니면 아니, 구부의 엔딩 장면? 네. 구부의 엔딩 장면은 미술 감독님이 보시고 우셨다는 소문이 네, 울컥했습니다.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현장에 계시는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북극성이라는 제목이 어떻게 보면 조금 고전적이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 제목을 왜 이렇게 어떤 의도를 담으셨는지가 좀 궁금했고요. 김영 감독님이랑 허명현 감독님께서는 두 분이 이제 공동 연출하셨는데 어떻게 좀 분업해서 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목에 대한 질문과 협업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첩보물이다 보니까 첩보물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북극성이라는 제목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 제목이 그렇게 짓고 나니까 정말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게 되더라고요. 사실 북극성이 우리가 길잡이별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별인데 저한테는 제목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길잡이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별이고 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별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인물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별이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또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상징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북극성이 그리는 궤적이 저는 문즈가 그려내는 이야기 같다는 생각하는 때가 많은데 이게 다 스포라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가장 오랫동안 또 빛나는 별이 아마 될 겁니다. 네, 감독님 두 분. 네, 일단 뭐 이제 허 감독님하고 제가 이번에 세 번째 작품 하는데 뭐 이제는 사실 그 전에는 저희가 사전 제작 시스템에서 제가 일을 못했다 보니까 어찌됐든 이제 감독님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술 감독님의 타이틀로 이제 액션씬이 등장하면 감독님 액션씬 이제 같은 시퀀스 안에서도 배우가 대사를 하다가 액션을 시작하면 감독님 여기서부터 이제 찍어주세요. 뭐 이렇게 분업을 사실 드라마는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왜냐하면 액션을 감독님께서 항상 찍으실 때 보면 제가 먼저 스타트한 어떤 동선이나 인물의 위치 때문에 감독님께서 그 뒤에 이 애프터가 항상 있잖아요. 어디로 이 인물이 빠져나가야 될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어딘가로 뭐 도주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 쓰러져야 될 때도 있고 누군가를 데리고 나가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액션 안에 있는데 이게 자꾸 분절돼 있는 기분이 들어서 이게 싫더라고요. 저는 안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이제 감독님하고 처음 대본 이제 작가님하고 작업 끝내고 나서부터 바로 이제 프리 프로덕션 하는 과정에서 콘티 작업하고 그다음에 프리비주얼하고 할 때 감독님하고 이 액션이 곧 이야기가 되고 제가 또 찍는 이야기가 액션에 도움이 되게 하는 그 선순환을 만들려고 이미 상의를 굉장히 많이 거친 후에 사실 저는 어떤 씬을 감독님이나 저는 누가 가서 찍어도 같은 장면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거의 이제 같은 컴퓨터를 서로 공유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했고 실제 촬영은 당연히 이제 감독님께서 아무래도 큰 시퀀스 이제 액션 시퀀스 위주로 찍으시게 됐지만 같이 촬영장에서 진행한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아무래도 좀 더 이제 많은 대화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네네. 김영호님 다 전부를 말씀해 주셨고 사실 제가 결정적으로 이 작품의 감독님의 공동 연출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연출자시고 그런데 그 전 작품들을 할 때 조금 빡빡한 스케줄과 좀 무리한 어떤 진행 현장 속에서 굉장히 연출력이 높으신 분의 연출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동 연출을 제안했을 때 그러면 이제 저의 의견을 한번 들어달라 하고 감독님이 지금 작업하시는 부분도 되게 좋지만 제가 같이 작업했던 영화를 같이 작업했던 스태프들과 그런 방식으로 조금 더 해보는 것이 어떠냐. 그건 오로지 사실 이제 감독님의 연출력을 더 뽑아내기 위해서였던 거죠. 좀 더 시간을 많이 들이고 좀 더 많이 준비해서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그리고 감독님 혼자만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퀀스를 여기 감독 타이틀을 갖고 있는 모두가 같이 머리 싸매고 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좀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의 시작으로 같이 그 감독님의 제안을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네, 함께 단단한 기초 공사를 세우시고 시작을 하시게 된 셈이네요. 먼저 전지현 배우 염두에 두고 문주를 작성하셨다고 해주셨잖아요. 전지현이란 배우 어떤 면을 보고 여자 주인공으로 문주 캐릭터로 쓰셨는지 궁금하고 또 그 작가님 보시기에 문주와 전지현 배우의 어떤 싱크로율 같은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희연 감독님께는 아무래도 메인 연출이시니까요. 지금 이례적인 디즈니 플러스의 프로모션 규모부터 해서 북극성이 굉장한 기대작인 것 같아요. 물론 전지현 강동원 두 배우의 만남부터 엄청난 기대작이긴 했지만 좀 지금 영상이라던가 과정을 보면 그 기대를 현실화시킨 것 같다는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좀
흔히들 뭐 기대감이 이제는 가장 큰 독이다 이런 평도 있긴 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북극성의 메인 연출가로서 우리 작품은 그렇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자신감 넘치는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말씀 먼저 한번 들어보고 허명인 감독님 화이팅 하라고. 기자님 일단 잘 봐주신 것 같아가지고 저희 준비한 화면들 그거부터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시기에 그래도 나쁘지 않으셨어가지고 그렇게 질문해 주신 것 같아서 그게 일단 제일 감사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예고에서 못 담아낸 것들이 좀 너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디즈니 플러스도 이 스포일러 때문에 그 예고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되게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방송을 보시면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 예고에서 느껴지는 어떤 톤앤 매너가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런 장르를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느끼는 그게 좋은 기대이실 수도 있지만 어떤 기시감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막상 방송을 보시면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지 않았던 더 많은 화면들과 더 많은 정서들이 그리고 진짜 많은 캐릭터들의 레이어가 존재를 하는데 그 부분은 예고에서 보셔서 아 이거 다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풍성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는 자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방송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주십사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예고편에서 보셨던 그 대사 중에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판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네, 작가님. 전지현 배우에 대해. 네, 제가 전지현 배우님에 대해서 막 기대를 하고 시작할 수 있었지만 그러기 전에 감독님이 파워풀한 여성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서 그게 전지현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이후에 전지현 배우만을 생각하면서 썼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매칭할 기회는 많지 않았고 전지현 배우가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가 사실 대답하면 안 돼요. 뭐가 어떻게 제가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죠. 네. 네, 중요한 인물을 맡게 됩니다. 중요한 인물을 네. 맡게 되죠. 맡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네. 네. 그럼 어떤 네. 전지현 배우와 어떤 이 문주 캐릭터의 어떤 싱크로율에 대한 질문도 기자님께서 하셨는데요. 네. 근데 전지현 배우는 정말 가장 제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은 담대함. 그것은 본능에 따라 가시거든요. 엄청나게 결정이 빠르시고 담대하게 결정해서 빨리 실행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따뜻함 그리고 이해를 이렇게 신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문주가 제가 생각한 문주가 눈앞에 살아있는 걸 볼 때 아, 저 사람이 가지는 깊이가 저 배우한테 있다. 저 배우가 살아온 삶에 있고 그게 되게 존경스러운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첫 장면에 문주가 달리는 장면을 시작했거든요. 이 사람을 되게 신체적인 인간으로 그리고 싶었고 그런 움직임 속에서 강인함을 먼저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연 배우님께 운동 좋아하시니까 혹시 러닝도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너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럼요 저는 언제나 기쁠 때나 눈물을 흘릴 때나 언제나 트레드밀 위에 있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지연 배우가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읽지 않았는데 그게 바로 문주인데 어떻게 알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싱크로율을 따지기에는 문주가 너무 지연 씨였고 그리고 지연 씨가 만들어주신 면이 너무 많은 캐릭터입니다. 이게 그 스타분들이 워낙 나오는 작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여러 가지 뭐 예측도 하고 예상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강동원 씨가 어떤 그 분량에 있어서 조금 이제 그 엔딩 크레딧 보면은 그리고 강동원으로 나오는 이유가 혹시 뭐 특별 출연 같은 아니면 혹은 좀 이제 그런 어떤 활약에 있어서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줄지 여러 가지 좀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작진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동원의 비밀은? 뭐 활약은 엄청 멋있게 잘 나오시고요. 그 특히나 이제 아까 허명희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그 아주 좀 난이도가 있고 큰 액션 시퀀스가 많이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그게 꼭 이제 좀 피상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되게 감정적으로 그 문주를 지켜주기 위한 액션들이 회마다 거의 한 시퀀씩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멋있게 나오시고 일단
아주 그 특히 내부에서 보신 우리 여성 팀들은 아주 많이 반하실 정도로 너무 멋있게 나오시고요. 크레딧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연출이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 이제 플랫폼이랑 또 매니지먼트랑 제작사랑 되게 중요한 지점이다 보니까 다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저는 아마도 최종 결정하신 이유는 이게 9부 엔딩을 보고 나시면, 마무리를 보고 나시면 왜 이렇게 했는지 좀 이해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마지막 여운이 좀 두 캐릭터한테 서로 굉장히 강하게 남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을 보고 나서 이 크레딧을 보시면 아, 이게 만약에 긴 한 편의 영화였다면 너무 그럴 법했구나 라고 느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사기치는 얘기 같지만 진심으로 9부 엔딩을 보시면 이해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네, 보여주질 않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주면서 너무 죄송합니다, 기자님. 아, 기대감만 올려놓는. 하지만 9부 엔딩까지 이 두 사람의 존재감은 끝까지 함께 한다라는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면 네, 저희가 그러면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질문 주신 기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북극성을 기다리고 있는 전 세계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영 작가님부터요. 아까 제가 국내 시청자들한테 인사드린 건가요? 네. 전 세계의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제가 얼굴은 모르고 누구신지 모르지만 사실 저희의 이야기를 만들면서 이 이야기가 보편적인 이야기이기를, 전 세계 시청자들이 보기에도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를 바라면서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지만 지구적인 관점에서도 균형 잡힌 이야기가 되기를 바랐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있기를 바라고, 저희가 함께 가지고 있는 또 이상과 또 좋은 정서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영환 의원님. 네, 진짜 이렇게 볼 것이 많은 세상에서 저희 작품 하나 선택해서 봐주신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너무 잘 알고, 또 어떤 때는 무겁기도 한데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이제 계신 저희 허 감독님이야 우리 스태프들, 그 다음에 또 우리 배우분들 진짜 모든 걸 바쳐서 최선을 다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물을 뭐 다만 한두 시간, 하루에 시간 내서 봐주실 수 있다면 즐겁게 마지막까지 완주해서 봐주실 수 있기를 너무 간절히 바라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명 감독님. 많은 분들이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대해 주신 거에 보답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요즘 수많은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작품만의 특별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좀 다채로운 그림들하고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정우 감독님. 네,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북극성은 9월 10일에 3개의 에피소드가 공개가 되고요. 이후 9월 17일부터 매주 2개의 에피소드가 전 세계에 공개되고 전체 총 9개의 에피소드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북극성 크리에이터스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함께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